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일동. 과장님, 그때 제가 제267회 10월 6일 회의록에 보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 일동권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예. 저희가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줘야 한다. 그 주거하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도 금강이동하고 은행일동하고 신청을 했는데 금강이동은 또 역세권이고 용적률이 좋다고 해서 해당이 됐고 은행일동은 또 제외됐어요. 그죠, 과장님? 그때 예, 맞습니다. 예, 저한테 10월 6일 날 하실 말씀이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본 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 그게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본인도 바꿔서라도 여기 제가 읽어드리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대표하고 말씀된 논의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기본 계획 부분을 배제하고 판단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현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현재 있는 법으로 어려우면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지금 주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주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살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죠? 살펴보신 점이 어떻게 살피셨나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7월 달에 공모가 있었어요. 네. 그 금강 2구역하고 그 은행 2구역. 뭐 사실 뭐 민간 제안에 의한 통합 공모사항 3080에 대한 통합 공모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LH한테 신청을 해서 국토부가 선정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 도정법상에 있는 한계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실무선의 검토 의견으로 보면 공모가 한 사실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들이 기존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공모에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법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2040을 다시 하니까 2040 때 어떤 방식이든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공모를 할 때 시에서 시의 입장 받으시죠? 의견이 국토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지자체에다가 그 의견을 지자체는 어떤 생각인지 지자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남시에서 어렵다 하니까 국토부에서 제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되니 안 되니 부분은 판단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일동이 뭐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사업성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성이잖아요. 90년 초반에 이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 과다한 용적률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거기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사례집이 있어요. 저희 지금 말 많은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판교 더샵 퍼스파크 일명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죠. 그것도 부지 용도 하셨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하셨죠. 했죠. 저 지금 자료 성남 것뿐만 아니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용도 변경해서 해서 아파트 해주셨어요. 그러면 은행 일동은 안 되나요? 그 다음에 금강 3구역 주택 재건축, 금강 3동 한양 수자인 마크뷰 아파트도 자연녹지 지역 965제곱미터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정비구역에 포함시키셨죠. 그 다음에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통고 8차 신흥주거 현 산성동 포레스티아 녹지 4,950제곱미터 시유지 신흥동 산 360-5 임야를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해서 학생 수요 문제를 해결해서 정비사업으로 결정하셨죠. 그 다음에 인천 화수 화평 재개발도요. 공원 및 도로 일부를 재개할 구역으로 편입시켰어요. 그 다음에 광명 7동 주택 재개발 사업도
면적 52,893제곱미터를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공원으로 변경한 후 중앙산업에서 재개발을 추진하여 9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형 중앙 하이츠 아파트로 변동을 했어요. 하려 그러면 있어요. 왜 방법이 없습니까? 현 법에서만 안 되는 것만 갖고 여기는 해당 안 돼. 제외. 이렇게 하니까 없는 거죠. 서치해 보셨어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업무 범위라고 하면 의원님이 이제 판단하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 범위는 어쨌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 계획이 있는 부분은 도정법상의 준용을 받다 보니 기본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더군다나 이제 행감에서 존경하는 임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은 뭐 어떻다는 평가를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제 업무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정법상의 기본 계획, 법적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불명한 거는 뭐냐면 한계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부분 범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위 계획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은 불명한 거는 은행 1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과나 시에서도 우리 옆에 저희 단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저 과장님의 저 답변을 저 지금 하반기 의원 내내 들었어요. 똑같은 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똑같은 일방적인 행정적인 답을 받으려고 계속 은행 일동을 떠들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원님,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문화도시 사업단장에 이제 자리 옮김을 했습니다만, 이제 성남시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은행 일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 만날 때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실무진하고 이제 같이 해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차원으로 법 범위를 벗어난 용적률로 지금 세팅이 되어서 현재 제가 용적률이 지금 400이라고 기억하는데 400 이상 350에서 4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킨다. 이 부분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례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포함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 네. 또 이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영역이 은행 근린공원 일부를 잡종지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갖고 있는 네. 그 잡종지 부분에 일부 은행 근린공원을 개발 사업지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은행 근린공원이라는 공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어떻게 보면 성남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재개발 지역으로 범위로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로나 그 다음에 공감하는 어떤 공감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스러운 영역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결합 개발 방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주변에 혹시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 그 내용 자체를 전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도 맞아요. 공원이 그분들을 위한 공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왜 여기 백현동 거기 판교 도사 퍼스크파크는 판교 근린공원 9,524제곱미터를 그럼 준주고 변경해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양 수자에 있는 그럼 왜 자연 녹지지를 변경해줬고, 신흥 현 산성 포레스티아는
왜 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럼 거긴 되고 은행 일동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유가 뭡니까? 예,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업 내용 그다음에 사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했죠. 법은요, 우리 시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집행부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걸 또 무작정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테두리를 정해놓고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 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국회는 법안을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도에 제가 지금 이 법이 개정됐는데 제가 조례는 파악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걸 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끔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을 필요해서라도 해야죠. 그럼 현재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은행 일동이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은행 일동만 그러면 그 쓰러질 때까지도 그냥 두고 보는 게 그게 그럼 성남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제가 이제 하반기 도시건설 와서 계속 은행 일동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이제 그런 대답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성 개선 사례 모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접목시켜서 그게 가능한지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